안녕하세요. 최강입시의 김소장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 종합전형 총정리, 이 수능 체제를 제외한 나머지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 해요. 크게 이제 면접형과 이제 서류형, 이 두 가지 전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은 면접형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다단계 전형에 이제 속하죠. 주로 이제 자소서가 있냐 없냐 혹은 원래는 세 개예요. 그러니까 3번까지 다 있냐 아니면 1, 2번만 있냐 아니면 아예 없냐. 요렇게 이제 면접은 자소서 유무에 따라서 좀 난이도가 갈린다. 요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은 이제 서류형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일괄 전형이죠. 한 번에 이제 쭉 보는데, 자소서에 대한 유무가 3번까지 있냐 아니면 이제 이것도 똑같아요. 1, 2번까지 있냐 아니면 아예 없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좀 분류해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총정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제 자기소개서, 특히 이제 3번 문항이 있냐 없냐 아니면 1, 2번만 있냐, 이제 요 부분에 좀 포인트를 좀 둘까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자소서가 올해까지가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아예 폐지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이 고3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자소서를 활용해야 되냐, 그리고 자소서가 얼마만큼 이제 난이도가 있느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좀 아는데, 아직 감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은 뭐 일주일 안에도 뭐 자소서가 끝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선은 자소서가 있는 좀 상향 좀 지원 전략을 좀 많이들 짜시더라고요.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자소서라고 하는 거를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자소서를 쓰는데 되게 못 씁니다. 잘 쓰는 학생들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 쓰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수능 체조를 하고 있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시간 낭비적 어떤 효과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자소서라고 하는 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알고 써야 된다. 예전에 제가 이제 자소서 관련되어 있는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자소서에 대한 1, 2번 문항 어떻게 써야 되는지는 그거를 좀 봐주시고요. 오늘은 전체적인 총정리니까 각 대학들이 이제 자소서가 있냐 없냐, 그리고 자소서가 몇 번까지 있는지에 대한 쭉 리스트를 한번 보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오늘 내용을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면접에서 자소서까지 있는 학교들인데요. 이제 첫 번째 학교가 이제 서울대죠. 이제 서울대 일반 전형이 아주 대표적인 이제 면접과 자소서, 특히 제시문 면접이라고 하는 것까지 반영을 하는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이제 전형인데요. 이 자소서 3번까지 있습니다. 특히 서울대 3번이 그 유명한 독서 활동 내용을 이제 보여줘야 된다는 부분이죠.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책 2권을 선정해서 그 이유를 각각 기술해야 된다. 그래서 기술이라고 하는 용어가 지금 보이는 대로 어떤 대상이나 과정의 내용과 특징을 좀 열거하거나 기록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독서한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내용을 통해서 왜 이 독서를 했는지, 어떤 영향을 이제 본인이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써야 되다 보니까 좀 난이도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고려대는 기본적으로는 자소서가 없어요. 완전 폐지인데 유일하게 자소서가 있는 게 이 사이버 국방학과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버 국방학과만 군용 자기소개서를 써야 된다. 이게 필수니까 고려대는 이 부분만 좀 체크해서 봐주시고, 중앙대는 이제 다빈치 전형이죠. 이제 다빈치 전형은 이제 3번까지 있는데, 이른바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지원자의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서 기술해달라고 했어요. 이것도 좀 특이하죠. 생기부 내용 중에서 나의 어떤 우수성, 어떤 분야든 그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 뭐 학업 역량일 수도 있고요, 뭐 발전 가능성일 수도 있고, 뭐 계열 적합성일 수도 있고, 뭐 어떤 영역이든 자신의 어떤 뛰어난 점을 좀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경희대 레오 르네상스 전형. 일반적인 3번 문항이에요. 지원하게 된 동기, 그리고 준비 과정에서 이제 배운 점을 기술해달라. 그 다음에 이제 시립대. 시립대는 이제 면접형 전형이 있고 서류형이 있기 때문에 두 개로 나눠지는데, 자, 면접형에서의 이 자소서는 선택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하지만 되게 선택이라고 하는 건 필수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쓰면 그것까지 내용을 더 보고 참고할 테니까 이제 지원 동기, 그리고 향후 진로 계획에 대해서 기술해 달라.
그 다음 이제 건국대의 KU 자기 추천 전형은 개별 문항이 폐지입니다. 그래서 1번하고 2번만 있어요. 공통 문항만 존재한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동국대는 두드림 전형, 고등학교 활동 중에서 여기 나와 있죠. 전공 준비를 위해서 노력한 과정. 예, 자기가 원하는 전공 준비를 위해서 노력한 과정에 대한 이 지원 동기를 기술해달라. 그 다음 이제 국민대 이제 국민 프론티어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전공의 지원 동기, 그리고 지원 분야에 대한 어떤 학교 생활에서의 진로 탐색의 어떤 경험들에 대해서 기술해 달라고 하는 게 이 국민대 이 자소서 3번 문항의 핵심이고요. 숭실대 SSU 미래인지 전형 같은 경우에는 지원 동기와 함께 대학에 입학 후에 학업 계획과 향후의 어떤 진로 계획에 대해서 기술해 달라. 요게 3번이고요. 그 다음 이제 성신여대의 자기주도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도 비슷해요. 지원하게 된 동기, 그리고 학업과 진로 계획. 그러니까 주로 3번 문항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대표적인 게 지원 동기예요. 그 다음 이제 대다수가 이제 학업 아니면 진로 계획에 대해서 뭐 적어달라. 이게 가장 많으니까 최대한 만약에 내가 자소서를 쓰고 3번까지 쓴다 하더라도 이러한 이 별도 자소서 문항들을 좀 합쳐서 쓸 수 있게, 이게 묶을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쓰는 게 조금 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대는 개별 문항 폐지입니다. 그래서 공통만 존재하고요. 광운대의 광운 참빛 인재 전형하고 소프트웨어 우수 전형은 지원 전공을 선택한 이유, 지원 동기죠. 그리고 이제 대학 입학 후에 학원 및 진로 계획. 자, 명지대하고 가톨릭대 전부 다 개별 문항 폐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통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요 부분에서 1, 2번만 좀 잘 쓰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다음은 이제 항공대는 이제 미래인재 전형이 있는데, 자, 여기도 비슷하죠. 지원하게 된 동기와 향후 진로계. 여기 이제 조금 특이했던 게 이런 거예요. 장래 희망. 왜냐면 이 항공대는 항공 분야로만 이제 특화되어 있는 대학이다 보니까 장래 희망, 쉽게 얘기하면 이제 구체적 직업에 대해서도 좀 물어보는 부분들이 있으니 이런 것들은 항공대를 지원할 때 좀 미리 계획을 세우시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공학대, 동덕여대, 덕성여대. 자, 여기는 전부 이제 개별 문항은 다 폐지인 공통 문항으로만 진행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려대 세종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래인재 전형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서류에서 조금 잘 봐야 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학생부도 있지만 활동 증명서류라고 해서 본인이 이제 활동했던 어떤 탐구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련 서류가 있으면 이것도 좀 내라. 이게 매우 좀 특이하죠. 그리고 3번 문항으로는 해당 학과를 지원한 동기, 그 다음에 이제 학원 및 진로 계획에 대해서 기술해 달라고 하는 이 3번 문항까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면접 유형도 보시면 이제 자소서를 기반으로 한 면접이다. 물론 이제 서류 기반이 대다수 자소서를 기반으로 하지만 이제 서류 기반이라고 하는 건 이제 생기부하고 이제 자소서하고 요거를 이제 혼합해서 이제 물어보는 이제 면접이라고 보시면, 이제 자소서 기반이라고 딱 얘기를 하는 경우에는 주로 자소서 내용을 중심으로만 해서 물어본다. 요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연세대 미래 캠퍼스. 여기는 이제 학교 생활 활동 우수자 전형이 있는데, 둘 다 3번 문항은 지원하게 된 동기와 이를 위해서 고교 시절에 노력한 과정들, 그리고 향후 장래 계획,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써달라. 그리고 연대는 이 미래 캠퍼스도 면접은 재심은 면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6대의 세움 인재 전형은 대학에 입학 이후에 학업 계획과 진로 계획, 요거에 대해서 기술해 달라. 서류 기반이고요. 이제 경기대는 KGU 학생부 전형하고 소프트웨어 우수자 전형이 있어요. 이 두 전형에서 차이점은 KGU 학생부 전형은 개별 문항을 폐지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공통만 쓰면 되는데, 이 소프트웨어 우수자 전형만 3번 문항이 있는데,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이루고 싶은 본인의 목표를 소프트웨어 개발 아니면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구체적인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기술해라. 즉 자기가 하고 싶은 진로나 어떤 목표에 대해서 내가 재학 기간 사이에 어떤 활동한 게 있냐, 이거를 물어보는 건데, 솔직히 딱 이걸 봤을 때 이 경기대 소프트웨어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일반고에서 그냥 컴퓨터 공학과를 전공하고 싶다고 하는 친구들이 쓰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구체적인 교내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으니까 만약에 진짜 이런 활동을 한 게 생기부에 기재가 되어 있다 그러면은 진짜 소프트웨어 우수자 전형으로 경기대를 지원해 보는 게 매우 좋겠죠. 가천대 바람개비 전형, 여기는 개별 문항이 폐지되어 있어요. 대다수가. 근데 뭐만 있냐? 요 의예, 한의의 약학 계열만 3번 문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 동기, 지원 분야에 대한 학업 계획에 대해서 기술해 달라. 그러니까 요 의예, 한의의 약학만 3번 문항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1, 2번 공통만 있다라는 거. 강남대는 개별 문항 폐지. 자, 그다음 을지대. 요게 이제 면접 자소서가 있는 마지막 이제 제가 소개해드린 학교인데, 을지대의 ER 자기 추천 전형은 지원하게 된 동기와 이 향후 진로 계획에 대해서 기술해 달라.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이제 올해 2023 수시에서의 종합전형 면접과 자소서를 활용할 수 있는 소위 얘기하는 인서울 플러스 수도권 안에 있는 그래도 대학들의 어떤 리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더 많은 학교들의 어떤 내용들을 다 정리하면 좋은데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이 인서울 안에 있는 대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보고 있는 학교들의 리스트를 보면 지금 말씀드리는 정도의 학교들까지가 거의 이제 근접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 정도만 그래도 좀 참고하셔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자기소개서는 없는 면접만 있는 이제 전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첫 번째는 고려대입니다. 아까 고려대가 기본적으로 자소서가 다 폐지예요. 근데 사이버 국방학과만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모든 전과는 자소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만 반영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한국외대. 자, 한국외대 같은 경우에도 이른바 자소서가 폐지죠. 특히 서류 기반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냥 생활기록부만을 가지고 진짜 면접을 본다. 그러니까 위에서는 자소서 면접이 있고 여기는 아예 자소서가 없다 보니까 면접의 반영 비율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짧게 넘어가긴 하는데 면접 반영 비율들을 좀 체크를 잘 해주세요. 고대는 일단 40%, 한국 외대도 40%예요. 그리고 숙명여대에서 숙명여대 면접형이 있죠. 이거 면접형은 쉽게 얘기하면 인문계열이에요. 인문계열은 면접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요 이공계열은 서류형으로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이게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는 혼합되어 있던 게 인문계열은 면접형, 이공계열은 서류형으로 올해부터 바뀌었으니까 그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40% 반영을 하고 있고요. 자, 세종대 창의인재 면접은 이제 30%, 그 다음에 인하대 30%, 상명대도 이제 30% 반영을 하고 있고 과기대도 30%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반영 비율이 조금이라도 더 높으면 조금이라도 낮은 내신을 어느 정도 커버하거나 아니면 생활기록부에 부족한 내용들을 내가 좀 더 어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자소서가 없을 때는 면접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 면접의 중요도가 매우 높아질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을 해야 되고, 생활기록부의 기재 내용들을 정말 이 면접에 맞춰서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그게 매우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인천대 자기 추천 전형도 이제 30%입니다. 그리고 한경대 잠재 우수자도 30%. 서울여대를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우리 여학생 여러분들. 왜냐하면 면접이 무려 50%예요. 서울 안에 있는 대학 중에서 면접이 50%까지 반영하는 학교가 이 서울여대 하나밖에 없어요. 솔직히 최소 제가 볼 때 0.5등급 이상은 0.5등급 정도, 요 정도 학교들은 그래도 촘촘하니까 충분히 역전할 수 있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심하면 한 등급 정도도 역전이 가능하지 않냐. 다만 그만큼의 나의 학생부가 잘 되어 있어야 되겠죠. 대진대 30%, 안양대 30%, 그 다음에 청운대 60%. 자, 여기서 청운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운대 인천 캠퍼스를 제가 이제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청운대 인천 캠퍼스는 이제 산업특수대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이 수시 6장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쓸 수 있다. 그러니까 특히 우리 인천 지역에 있는 학생 여러분들,
수시 6장 쓰는데 좀 가까운데 못 쓰는 우리 이른바 4등급 대 친구들 있잖아요. 3등급 중반에서 4등급. 요 친구들한테는 청운대라고 하는 학교가 한번 고려를 해 보셔야 돼요.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3.5에서 한 4등급 초반, 4.3 사이 이내에 있는 친구들한테는 청운대 인천 캠퍼스도 한번 고려를 해봐라. 우선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것 좀 잘 봐주시고, 협성대 같은 경우에는 무려 70% 반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뭐 그냥 면접이 결정한다? 예, 면접이 결정한다. 예. 뭐 요렇게도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뭐 청운대도 마찬가지겠지만. 다음은 이제 서류형입니다. 이제 면접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 중에서 자소서가 있는 학교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요 성균관대입니다. 성균관대는 이제 계열 모집하고 학과 모집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1, 2번만 있습니다. 개별 문항은 폐지고요. 중앙대 탐구형은 이제 3번 문항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 내용 중에서 지원자의 우수성, 그렇죠? 우리가 면접형에서 봤었던 다빈치 전형과 똑같아요. 이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해달라. 그 다음은 시립대의 서류형. 자, 여기도 선택입니다. 시립대는. 근데 지원 동기, 그리고 향후 진로 계획.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선택은 무슨 말하고 똑같다? 예, 필수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그 다음 국민대 생활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지원 동기. 그 다음에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에 이 진로 탐색을 위해서 본인이 해봤던 경험들에 대해서 기술해달라. 요게 이제 포인트. 성신여대 같은 경우에는 해당 모집 단위를 지원하게 된 동기와 대학 입학 후의 학업 또는 진로 계획에 대해서 기술해달라. 자, 아주대는 이제 다산인재 전형이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개별 문항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폐지. 그래서 공통 문항만 있고, 명지대 마찬가지입니다. 명지 인재 서류 개별 문항 폐지. 공학대 KPU 실천 인재 전형 개별 문항 폐지. 서울여대 폐지. 덕성여대도 폐지. 그래서 여기에는 전부 공통 문항만 들어간다. 오늘 내용 중에 마지막이 바로 뭐냐면 이제 서류만 반영하는, 정말 그냥 학생부만 가지고 그냥 학생을 뽑겠다. 자소서도 필요 없다. 이런 학교들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서강대, 한양대. 요 학교들은 아예 그냥 학생부만 가지고 뽑아요. 그래서 본인만의, 그러니까 학교만의 어떤 이 종합전형에 대한 평가 요소가 나름 이제 딱 구축되어 있는 학교들 중 하나예요. 자소서도 필요 없이 우리는 그냥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학교만의 스타일대로 이제 구축이 되어 있다 보시면 좋고, 그 다음 이제 한국외대, 그 다음에 이제 숙명여대, 그 다음 세종대, 인하대, 한성대 에리카 캠퍼스, 그 다음에 홍익대 세종 캠퍼스, 그 다음에 이제 을지대. 요 학교들은 기본적으로 학생부만 반영을 합니다. 오늘 짧게나마, 짧은 것도 아니에요. 이 학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뭐 이거 한번 쭉 보시는데도 시간이 조금은 소요가 되실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뭐 각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정말 뭐 전형이 있네 없네 찾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절약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고, 지금부터 이제 수시 원서 준비를 위해서 학교를 찾고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좀 정리되어 있는 내용을 보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최강스카이 학원과 함께하는 최강입시연구소의 김 소장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종합전형이 끝나고 이제 교과전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학교들에 대한 총정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